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광입니다. 오늘 4일 김여정은 노동신문에 정치 입문 이후 세 번째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꽤 수위가 높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이 과거에 경고문도 보냈고요. 또 포사격도 했습니다만 백두혈통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담화를 직접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김여정까지 나서서 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삿대질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 김여정의 노동신문 담화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화문의 행간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타이핑해서 이렇게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들이 기어다니며 못을 질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 문제를 걸고 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 중상을 거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이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선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들이 더 밉더라.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적은 호응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죄버리고 총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또 무슨 변명이나 늘어놓으며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그 대가를 남조선 당국이 혹독하게 치르는 수밖에 없다. 만약 남조선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히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이서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이스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다. 네, 이 담화문이 나오자 각 언론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자기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개인적 소감은 이렇습니다. 첫째, 백두혈통은 대북전단을 대단히 압박한다. 그리고 둘째는요, 남한 정권이 나서서 대북전단을 막아라. 셋째로는 만일 계속해서 전단이 날아온다면 그땐 끝이다. 그런 경고이겠죠. 그런데 담화문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김여정이 직접 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최고 존엄 행세를 하는 김여정인데 그 존엄에 걸맞게 말도 골라 써야지 쓰레기니 똥개니 들짐승, 인간추물, 청소, 별의별 온갖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탈북민들과 남한 정부를 헐뜯고 공갈 협박하고 있으니 오히려 그러는 그의 심성과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인데 왜 하필 이 시기에 김여정의 담화가 그것도 노동신문에서 나왔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여러 언론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여정이 비라살포에 분노해서
이걸 결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북자들이 삐라살포를 못하도록 압박하라고 이게 강압하고 있다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분석보다는 담화 내용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런 언론의 반응에 대하여 10분 이해는 됩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여정이 오늘 담화를 낸 것은 단순히 삐라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남해에서 뿌리는 삐라가 하도 아프고 그걸 본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것을 알아서 막 들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더 음흉한 목적, 더 분명한 의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그것은 바로 김여정을 북한의 또 하나의 최고 존엄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존재감을 최대한 각인시킬 필요가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강튜브가 어제 방송에서 오빠의 완장을 찬 김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내부 소식통이 보낸 바를 전했는데요. 북한이 최고 의사결정 서류들, 즉 김정은 친필 제의서에 이 재가를 김정은 대신 요즘 김여정이 하고 있다는 이런 실상을 소상히 전해드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웬간한 간부들이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 김여정의 세도의 끝발,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내부적으로 김여정의 권력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면 이것을 밖으로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음은 이것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이번 대남 경고 담화는 김여정의 북한 최고 권력임을 외부로 각인시키는, 김여정이 또 하나의 북한 최고 권력임을 외부로 각인시키는데 크게 한 몫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면 이벤트의 명분이 우선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계기를 잘 잡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들은 적중한 이벤트를 찾던 중 지난 31일 대북전단이 막 북한으로 날아 들어오자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걸고 지금 들은 것입니다. 참 명분이 좋겠죠. 9.19에서 남북은 상대방이 비방선전 중단하자 딱 했는데 이거 지금 어겼다는 거죠. 또 요즘처럼 북한이 별로 대남 도발을 크게 하지 않는데 왜 니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거야? 이건 도발이다라고 걸고 들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내건 주제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거론되는 대북 경제 지원 문제나 핵 문제도 아니고 가장 예민한 전단 문제, 상대방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런 안전에 관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딱 세팅하니까 이번 김여정의 담화의 구색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서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를 몇 번 더 조직하고 나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들을 막 던져버리면 남한과 미국 국제사회 김여정을 확실하게 새로운 최고 권력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김정은이 했던 그런 전철을 밟아서 그는 북한의 명실공히 최고 권력의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니까 굳이 그가 이 담화문이 발표자가 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삐라살포에만 무게를 둔 경고장이라면 굳이 노동신문이 아닌 우리민족길이나 메아리, 오늘이 조선 등과 같은 수십 개의 해선정용 사이트에 올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남한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일 내보내는 이런 메시지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이런 사이트들을 뒤지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사실 말이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탈북자, 전단지 등의 키워드들을 노동신문에 올리는 것, 그 북한으로서는 늘 고민하는 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어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용어를 어떤 걸 쓴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용어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떠올리거나 또 용어가 나타내는 대상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다른 것도 아니고 노동신문에서 탈북자나 대북전단이라는 그런 용어를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용어들이 탈북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를 단죄하고 싶은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탈북자 관련의 비난과 협박은 주로 북한 주민들이 접촉할 수 없는 대남 해외선전 사이트들에 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고민과 금기를 깨고 노동신문에서 노골적으로 탈북자들을 거론하고 그들이 뿌리는 대북전단을 규탄하고 그리고 남한 정부를 3살 아이 매질하듯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 담화문을 보는 북한 주민들 솔직히 탈북자, 대북전단 이런 용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겠지만은 무엇보다는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 아니면 여장군, 우리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뚜렷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핵심적인 목표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탈북자들을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좌의 자와 우의 이념 대립을 부추겨 서로 싸움을 시켜서 글 한 쪼가리를 가지고 엄청난 남남 대결, 남남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래서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교활한 그런 술책입니다. 남한 국민들이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개인차 혹은 진영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두고 오십시오. 김여정까지 나서서 대북전단을 또 날아오면 큰 변이 날 줄 알아라. 또 그것을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최후 통첩 비스무리한 것까지 해댄 마당에서 시끄러운 걸 싫어하고 특히 북한이 도발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보통의 사람들은 대북전단 그만 날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종북 좌파들은 아마 최고 존엄의 명령이라 피를 악물고 북한식 표현대로라면 최고 존엄의 심려와 걱정을 덜기 위해서 아마 불사심처럼 뛰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 곳곳 찾아다니면서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아마 온갖 짓거리를 다 할 것입니다. 저는 이보다는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참 흥미롭습니다. 물론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북한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공갈 협박이 나오기 바쁘게 북한이 강요하는 대로 정부가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대북전단을 뿌린 박상학 등 탈북 인권 활동가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요 그리고 그들을 취급하려 한다면 이건 정말 북한이 꼼수에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한 발 물러나주면 2번 물러나게 되고 나중에는 간이고 슬개고 다 빼주어도 저놈들의 저 오만함과 강압적 행위는 더욱더 뻔뻔스러워지고 나중에는 북한에 머리가 터져라 쪼아려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될 것입니다. 혹여 이참에 정부가 탈북 인권 활동가 며칠 아주 북한이 시원하게 밟아주면 그 대가로 6.15 행사 공동 개최와 기타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호응에 나서는 단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면 그거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가장 핫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한이 그렇게 그들이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우리 요구에 다 호응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귀향의 말 난 김에 이야기한다면 북한은 지금 당장은 남한이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관계 개선, 경제 협력 이런 요구를 해도 그들은 호응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과거에 장관됐고 뭣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제노라는 대북 전문가들은 상당수가 지금 북한이 남한이 이런 요구에 호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호응해 봐야 남한이 또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이라고 타선하고 여기에 호응하지 못한다고 격조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북한 내부의 정치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고 향후의 정책적 진로가 불투명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이지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적 협력 이것이 그들이 절실하거나 또 지금 시급하다라면 그게 문제라면 아마 이미 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북한 정치 정세 맥락을 잘 읽고 계십니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엔 바로 김여정이 서 있습니다. 김여정은 올해 초에 당 조직 지도부 부장이던 임한건을 치고 그 자리를 꿰차면서 당 권력을 장악했고 5월 24일에 진행된 당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군 지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군 권력까지 장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김정은과 권력 분할 그리고 조율 이걸 마치고 확실하게 김여정이 구상하는 대로 당, 국가, 군대, 경제, 사회 전반이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들은 미북 관계나 남북 관계에 손을 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한 이 격언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구든 금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